안녕하세요. 전사일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야수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새 얼굴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개할 만한 어떤 그런 기획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내용을 좀 들려드리면 팬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하나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야수들이 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프로구단 관계자분들을 만나 배웠었고, 많은 프로구단 관계자분들께 올 시즌 야수를 누가 줬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나온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좋은 야수들을 뽑아놓은 팀들은 정말 잘 뽑은 것 같다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올해 야수 자원이 좋지가 않아요. 현재까지만 보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상위 순번은 2라운드 이내로 최상위 순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2라운드 이내에 확실히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 1라운드 후보군에서 투수들과 싸울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경기고등학교 이상준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채우 선수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상위 순번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나온 선수가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돼요. 이승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현재까지 이재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위 순번으로 꼽히고 있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대형 야수들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도영 선수도 그랬었고요. 김민석 선수도 그랬었고요. 대형 야수들 같은 경우는 미리 1년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뛰는다는 것 자체가 야수들에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데다가 어쨌든 이 야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야수들 같은 경우는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현 선수도 그랬었나요? 이재현 선수도 2학년 때 이미 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존재를 알고 계셨죠?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도 2학년 때 이미 1차 지명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3학년들은 아직까지 그런 선수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지명 선수로서는 누가 좋다, 누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내년 시즌 3학년이 되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내년 시즌 3학년에 대한 선수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많이 달라요. 현재도 이미 주목을 받는 내야수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야수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투수에 집중을 하고요. 내년 시즌 좋은 내야수들을 대거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드래프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대형 내야수가 한 명이 있죠.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이선우 선수입니다. 유격수로서 발 빠르고요. 파워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배트 스피드도 빠릅니다. 김서현 선수 154, 155km 볼을 받아쳐서 2개의 안타를 쳤고요. 그 다음에 한지현 선수 같은 지명권의 3학년 선수들을 상대로 홈런도 쳤고요. 그것도 목동 야구장에서요. 정규 시즌에서 3개, 서울시장기 같은 원내대회에서 2개, 총 1학년이 5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파워 자체도 어마어마한 선수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도 빨라요. 발도 엄청나게 빠르고 주루 센스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김민석 선수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죠. 좀 더 키는 김민석 선수보다 좀 작은데 파워가 좋고 히팅 능력이 좋은 어떤 그런 야수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시겠지만 강릉 리그에서 여러 구단이 이선 선수를 지켜봤었는데 이선 선수를 보시면서 지금 나와도 전체 3번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농담반 진담 반이시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1라운드급의 야수 자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도 좋아요. 어깨도 상당히 강렬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투수를 했었거든요. 투수를 했었고 중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MVP 출신이기도 합니다. 투수를 해서 어깨도 강하고 다만 제가 아직까지 많은 이닝을 나오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비는 조금 약간 투박한 것 같아요. 약간 투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 시즌 경기 후반에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성현 선수하고 더불어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2루수에서의 수비, 그 다음에 후반 유격수에서 수비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만 봤을 때 수비는 김민석 선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모 구단 관계자분께서는 이제 이선우 선수를 걸어서 내가 본 경기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한 경기보다 안타를 친 경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안타를 치더라. 그 다음에 주루 플레이 센스가 특급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즉 내년 시즌 무조건 1라운드 후보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야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의 발전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공격 부분에서 이선우 선수가 정말 좋다면 수비 부분에서 좋은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덕수고등학교의 배승수 선수입니다. 배승수 선수는 작년 봉황대기 때부터 덕수고등학교 주전으로 뛰었죠. 신장도 크고 핸들링과 수비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쉽게 얘기하면 SSG 랜더스의 7라운드로 입단했던 김민준 선수를 연상하면 쉽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수비가 좋아서 현재까지만 봤을 때 2학년 중에서 유격수 중 최고의 수비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배승수 선수가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유력하지 않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비만 된다고 하면 이 선수도 상위 진영 후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한 시즌을 봤을 때 프로에서 유격수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한 명? 두 명? 정말 많아봤자 2명?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만 돼도 신장이 괜찮고 가능성이 좋으면 무조건 프로의 상위 라운드에 지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배승수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도 상당히 나쁜 편이 아닙니다. 물론 샘플은 작지만 16타수 8안타 5할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정환 선수도 수비가 나쁜 선수가 아닌데 아무래도 선택의 기준 자체가 수비가 조금 더 좋은 배승수 선수를 아무래도 올해 유격수로 기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타율이 물론 먼저 스몰 샘플이긴 합니다만 5할 타율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추는 재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현 선수가 프로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좋은 수비 때문이지 타력이나 장타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뭐 50억, 60억, 70억을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도 타격이 뭐 3할을 치거나 2할 8푼을 치거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풀타임을 뛰면서 건실한 수비와 2할 6, 7푼 정도의 타격만 띄워줘도 기록을 해줘도 정말 특급 유격수로 대우를 받을 만큼 유격수가 희소하고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배승수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정아 선수 같은 경우도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예요.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인데 타격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수비도 좋아요. 제 유튜브에 수비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격수를 보는 선수인데 3루수로 가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3루수는 조금 더 강한 타구가 많이 오는 대신에 범위가 좁죠. 범위가 좁은 대신에 송구만 좋으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입니다. 따라서 우정환 선수 2학년 선수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마 이 선수는 아마야구 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선수를 재작년에 수원북 중에서 직접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등학교 올라와서 잘 성장을 했더라고요. 사실 중학교에서 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게 이 선수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북일고등학교의 윤찬이나 박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워낙 대형이었었고 또 중학교 때도 이미 탈중학교급 선수였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중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인데 유신고 같은 경우는 워낙 팀 자체가 짱짱한 팀인데다가 오서진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이 예상보다 많이 컸어요. 내야수를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를 제가 좀 가늠하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성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비도 너무 부드럽고 어깨는 정말 초강견입니다. 저는 어깨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깨도 좋고 부드러워서 이미 유신고등학교에 방문했던 수많은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스카우트님께서 충분히 유격수로도 충분하겠다라는 또 그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거기다 대구리그에서도 다들 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도 보고 뭐 신재훈 선수도 보고 오서진 선수도 보고 여러 명의 내야수들이 평가를 하는데 오서진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잘만 키우면 내년에 대형 내야수가 될 수도 있겠다. 충분히 내년 시즌 유격수로 봤을 때 굉장히 장신 유격수여도 새로운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다. 배승수 선수와는 스타일이 달라요. 완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정도로 최근에 장신 유격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신장이 큰 선수
선수들 같은 경우는 3루수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많이 가는 경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없는데, 이런 선수가 만약에 프로 들어와서 유격수를 보게 된다면 아마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3루수로서는 뭐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작년에도 타석수는 적지만 어쨌든 3할에 근접한 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한 번쯤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장이 큰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장이 크면 기본적인 몸에 근골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힘만 좀 키우게 되면 충분히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원 선수가 이번에 대형 계약을 했던 것도 20홈런을 칠 수 있는 유격수, 수비가 좋은 유격수라는 부분이었었죠. 그렇게 본다면 오서진 선수가 만약에 20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그런 선수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선수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총 4명의 선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 이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첫 번째 이선우 선수, 두 번째 배승수 선수, 세 번째 우정환 선수, 그리고 네 번째 오서진 선수, 총 이 4명의 선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수들은 전부 다 특색이 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선우 선수는 올해 김민석과의 선수거든요. 수비가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체격이 약간 작은, 김민석 선수보다 약간 작은 어떤 그런 김민석과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승수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SS 랜더스에서 1군 캠프에 갔더라고요. 김민준과의 선수. 그런데 작년 타율이 무려 5할입니다. 16타수 8안타 5할의 타율을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우투자타의 선수죠. 굳이 따지자면 문현빈과의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야구를 다부지게 하는 어떤 그런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오서진 선수 같은 경우는 훨씬 부드럽고 수비를 잘하는 롯데가 있는 윤동희 선수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런 스타일의 과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장타력이나 타격 능력은 윤동희 선수가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앞으로 오서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봐야 하니까. 자,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저는 벌써부터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각 연도별로 어떤 연도는 투수가 강하고, 어떤 연도는 포수가 강하고, 어떤 연도는 내야수가 강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내년 시즌에는 상당히 내야수가 강세인 어떤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올 시즌에 2학년들의 어떤 2학년 내야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년 정도는 연속성을 띄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라이온스가 재작년에 이재현, 김용우 지명할 당시에 내년 시즌 내야수층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차 지명과 2차 1라운드를 내야수에 투입한 것. 그 다음에 올 시즌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내야수층이 얇을 것 같아서 작년 2라운드와 3라운드에 문현빈, 이민주 선수를 지명한 것. LG 트윈스가 재작년에 작년 시즌 자원투수 풀이 좋지 않다는 걸 파악하고 김주환 선수를 지명한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 시즌 내야수층이 좋고 올 시즌 좋지 않다는 걸 감안하고 드래프트의 전략이 수립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흥미 있을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문고 야구열전에서도 이 선수들이 모두 나오게 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중간 주말리그 이마트배에서 2학년 내야수들의 활약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다가 서영준이라는 좋은 외야수도 있으니까 정말 내년 시즌 잘하면 내년 시즌 야수풀은 대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